제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건 그날 쿤밍 공항에 내린 순간부터였습니다. 출장차 방문한 윈난성. 리장 고성의 골목을 헤매다 우연히 들어간 작은 찻집에서 저는 그녀를 처음 만났습니다. 메이란. 그녀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죠. 나시족 전통 의상을 입은 그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 속에서 차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카락에 꽂힌 은빛 장식이 햇살에 반짝일 때마다 저는 시선을 떼지 못했어요. 처음 오셨나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옥산 계곡을 흐르는 물소리처럼 맑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그 찻집을 찾았습니다. 출장이 끝난 뒤에도 한국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메이란과 나누는 대화, 그녀가 건네주는 차 한 잔, 그녀의 미소. 모든 것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석 달 후 저는 그녀에게 청혼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든 여기서든. 그녀는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깊은 곳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죠. 좋아요. 하지만 이야기해야 할 게 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일부 서울에서의 신혼. 결혼식은 서울에서 작게 올렸습니다. 메이라는 한복을 입었을 때도 웨딩드레스를 입었을 때도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어요. 하객들은 모두 감탄했죠. 어쩜 저렇게 동화 같은 여자가 하는 속삭임이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신혼집은 강남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넓진 않았지만 둘이서 사는 데는 충분했죠. 첫날 밤, 메이라는 욕실에서 한참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기대와 긴장으로 미칠 듯이 뛰었어요. 손바닥에는 땀이 맺혔고 입술은 말라왔습니다. 드디어 문이 열리고 그녀가 나타났을 때 흰 실크 가운을 걸친 그녀의 실루엣이 뒤에 은은한 불빛에 비쳐 마치 한 폭의 수묵화 같았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쇄골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었어요. 여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에는 설렘과 수줍음이 섞여 있었죠.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알아갔습니다. 그녀의 체온, 그녀의 향기, 그녀의 숨소리. 모든 것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어요.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달빛 아래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놓지 않았어요.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2부 균열의 시작. 결혼 후 한 달. 메이라는 완벽한 아내였습니다. 아침이면 정성스럽게 준비한 식사로 저를 맞이했고 퇴근하면 항상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자주 고향에 전화를 걸었어요. 나시족 언어로 통할 때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졌습니다. 걱정, 그리움, 그리고 미안함? 무슨 일 있어? 제가 물으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족들이 보고 싶을 뿐이에요. 그럴 때마다 그녀를 안아주었지만 그녀의 몸은 미묘하게 긴장하는 것 같았어요. 2달째. 메이란의 전화 통화는 더 잦아졌고 더 길어졌습니다. 때로는 밤늦게까지 베란다에 서서 누군가와 이야기했죠. 제가 다가가면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보, 뭐가 문제야? 나한테 말해줘. 그날 밤 저는 그녀를 마주 앉히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메이라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치마 위에서 불안하게 움직였습니다.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는 듯 했죠. 미안해요.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든 괜찮아. 말해줘.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당신을 사랑해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촛불처럼 흔들렸죠. 우리 고향에는 전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3부 충격적인 진실. 나시족은 자매들이 한 남자를 공유하는 전통이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라고? 저한테 동생이 둘 있어요. 메이화랑 메이주. 우리는
어릴 때부터 약속했어요. 한 남자를 함께 섬기기로. 메이라는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인 제가 먼저 결혼하면 동생들도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문의 방식이에요. 저는 당신이 이해 못할까봐 무서워서 말을 못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아니, 충격이라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제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동생들이 다음 달에 한국에 와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살 거예요. 당신의 아내로. 저는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한국이야. 그런 전통 따위. 알아요. 메이란이 소리쳤습니다. 그녀도 일어나 제 앞에 섰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이건 제 가족의 문제예요. 동생들을 버릴 수 없어요.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이 싫다면 저는 돌아갈게요. 동생들과 함께. 하지만 부디 생각해 주세요. 그날 밤 우리는 각자 다른 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아내가 셋이라니.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호기심? 기대? 아니면 금지된 판타지가 현실이 된다는 전율? 제 안의 이성과 본능이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오부 운명의 날. 한 달 후. 인천공항 입국장. 저는 메이란 옆에 서서 떨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곧 나올 거예요. 메이란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도 긴장한 게 분명했죠.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두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메이화와 메이주. 사진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습니다. 메이화는 청바지와 가죽 재킷을 입고 있었어요. 도시적이면서도 야성적인 분위기. 그녀가 저를 보자 입꼬리를 올리며 다가왔습니다. 형부님? 그녀의 목소리는 허스키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는 그녀의 손은 놀랍도록 따뜻했어요. 반갑습니다. 메이화. 형부님 실물이 사진보다 낫네요. 그녀가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하고 뛰었죠. 그리고 메이주. 막내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흰 원피스를 입고 머리카락을 반쯤 묶은 채 마치 동화 속 공주처럼 우아하게 걸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 그 눈빛은 순수함과 정반대였어요. 깊고 어둡고 위험하게 매혹적이었습니다. 오빠. 그녀는 저를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어로. 한국어. 배웠어요? 네. 언니한테 배웠어요. 오빠를 위해서.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달콤하면서도 자극적인 향. 잘 부탁드려요. 오빠. 그녀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을 때 원피스 깃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어요. 메이란이 제 팔을 꼭 잡았습니다. 집에 가요. 애들 피곤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6부 새로운 일상. 아파트로 돌아왔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방이 2개밖에 없는데. 제가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메이화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셋이 큰 방 쓸게요. 형부님은 작은 방에서 주무세요. 아니 그게 농담이에요. 그녀가 키득거렸습니다. 우리가 거실에서 잘게요. 소파 있잖아요. 그날 밤 저는 메이란과 침실에 있었지만 전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 들리는 세 자매의 속닥이는 소리. 나시족 언어였지만 가끔씩 제 이름이 들렸어요. 그리고 웃음소리. 메이란이 제 옆구리를 쿡 찔렀습니다. 동생들 얘기하는 거 신경 쓰여요? 아니, 그게 거짓말. 당신 귀 빨개졌어요. 그녀가 제 귀를 만졌습니다. 정말로 뜨거웠죠. 동생들, 어때요? 예쁘더라.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진보다 훨씬. 메이란이 픽 웃었습니다. 그렇죠? 저희 자매는 다들 미인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리장에서 제일 예쁜 여자였거든요. 그녀가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무서워요? 뭐가? 이 상황. 솔직히 말하면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궁금하기도 해. 메이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직하네요. 당신한테는 거짓말하고 싶지 않아. 고마워요. 그녀가 제 입술에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고 달콤하고 약속처럼 따뜻한 키스. 하지만 그날 밤 우리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실에 동생들이 있었으니까요. 7부 미묘한 변화. 다음 날부터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는 벌써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일어나셨어요? 메이화가 앞치마를 두른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대신 아침 준비했어요. 제가 요리 잘해요. 실제로 그녀가 만든 음식은 환상적이었습니다. 윈난식 국수에 향신료를 완벽하게 조합했더군요. 맛있다. 다행이다. 형부님 입맛에 맞으려고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녀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너무 가까이. 그녀의 허벅지가 제 다리에 살짝 닿았어요. 메이화? 네. 너무 가까운 것 같은데. 아, 미안해요. 습관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전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장난스럽게 웃기만 했죠. 점심. 메이라는 일자리를 알아보러 나갔고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빠. 메이주가 제 방문을 노크했습니다. 들어와. 그녀가 차를 들고 들어왔어요. 조심스럽게 제 책상 위에 놓더니 제 뒤에 섰습니다. 어깨 뭉쳤죠? 제가 좀 풀어드릴까요? 아니, 괜찮.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제 어깨 위에 있었습니다. 부드럽지만 강한 압력. 저도 모르게 신음이 나왔어요. 기분 좋으시죠? 저 안마 잘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제 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따뜻한 입김이 목덜미를 간지럽혔죠. 메이주. 네? 이러면. 곤란해. 왜요? 형부님 힘드신데 제가 도와드리는 건데. 그녀의 손이 제 어깨에서 목으로 다시 등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집중하려고 애썼지만 그녀의 손길에 정신이 흐트러졌습니다. 메이주. 네? 이제 됐어. 고마워. 아쉽네요. 더 해드리고 싶은데. 그녀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방을 나가기 전 뒤돌아보며 말했어요. 필요하시면 언제든 불러주세요. 오빠. 그녀의 눈빛이 무언가를 약속하는 것 같았습니다. 8부 긴장의 고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평화로운 일상이었어요. 4명이서 식사하고 TV 보고 가끔 산책도 나갔습니다. 하지만 공기 중에는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죠. 메이화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제 앞에서 스트레칭을 하거나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거나 심지어 목욕 후 가운만 입고 거실을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메이주는 더 미묘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접촉. 지나가다 손이 스치거나 좁은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몸이 밀착되거나. 메이라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은근히 동생들을 부추기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여보, 메이화가 당신 좋아하나 봐요. 어느 날 밤 메이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뭔 소리야? 정말이에요. 둘째는 원래 좋아하는 남자한테는 저렇게 적극적이에요. 그래도 메이주도요. 쟤는 겉으로는 조용한 척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불타오르는 타입이에요. 메이란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두 동생 다 당신을 원하고 있어요. 여보. 무서워요? 아니, 무섭다기보다는 혼란스러운 거죠. 이해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생각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결정해야 해요. 동생들이 평생 여기서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상황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구부금기의 문턱. 2주째. 더는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메이화는 노골적으로 유혹했고 메이주는 침묵 속에서 더 강렬하게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메이라는 이 모든 걸 허락하고 있었어요. 어느 금요일 밤 메이란이 제게 말했습니다. 내일 저희 집안에 의식이 있어요. 의식? 네. 남자를 세 자매가 공식적으로 맞이하는 의식. 우리 할머니 세대부터 내려온 거예요.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그게 동생들이 진짜 당신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아니지만 우리 전통에서는 여보 난 싫으면 안 해도 돼요. 메이란이 제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하지만 당신도 원하잖아요. 부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몸은 거짓말 못해요. 그녀의 손이 제 가슴 위에 얹어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생각해봐요. 오늘 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메이란이 남긴 작은 상자가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붉은 실로 엮인 팔찌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쪽지. 이 팔찌를 동생들에게 채워주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마이너스 메이란. 저는 팔찌를 들여다봤습니다. 정교하게 짜인 실. 은빛 장식. 나시족의 문양. 정말 이걸 해도 되는 걸까? 이성은 말했습니다. 미친 짓이야. 하지만 본능은 외쳤습니다. 원하잖아. 새벽 4시.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10부 의식의 시작. 다음 날 저녁. 세 자매가 전통 의상을 입고 거실에 모였습니다. 메이라는 검은색 옷에 은색 장식. 메이화는 붉은색 옷에 금색 자수. 메이주는 흰색 옷에 옥색 띠. 3명 모두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준비됐어요? 메이란이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낮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붉은 천이 깔려 있었습니다. 향이 피어올랐고 촛불이 흔들렸죠. 앉으세요. 메이란의 지시에 따라 저는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세 자매가 제 앞에 일렬로 무릎을 꿇었어요. 이 의식은 우리 가문에 전해 내려오는 거예요. 메이란이 나시족 언어로 무언가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낮고 리드미컬한 음성. 마치 주문처럼 들렸죠. 메이화와 메이주도 함께 따라 읊었습니다. 촛불이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의식은 약 10분 정도 이어졌어요. 그리고 메이란이 제게 팔찌들이 담긴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제 동생들에게 채워주세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팔찌를 집어들었을 때 그것이 묘하게 따뜻하다는 걸 느꼈어요. 먼저 메이화. 그녀가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촛불 아래 그녀의 피부는 꿀처럼 부드러워 보였죠. 저는 팔찌를 그녀의 손목에 감았습니다. 형부님. 그녀가 눈을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열망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잘 부탁드려요. 다음은 메이주. 막내가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메이화보다 작고 섬세했어요. 팔찌를 채우는 동안 그녀의 손가락이 제 손을 살짝 스쳤습니다. 전율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죠. 오빠.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기다렸어요. 오래. 팔찌가 채워지는 순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아니, 진해졌다고 해야 할까요? 세 자매가 모두 저를 바라봤습니다. 욕망, 기대, 설렘, 긴장. 모든 감정이 섞인 눈빛. 의식은 끝났어요. 메이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녀가 제게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침실로 가요. 11부 금단의 밤. 침실 문이 닫혔습니다. 4명이 한 방에. 메이란이 먼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긴장했죠? 당연하지.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메이화가 반대편에 앉았어요. 형부님, 우리 무섭지 않아요. 모두 형부님을 원하고 있어요. 메이주는 침대 끝에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더 강렬했어요. 여보. 메이란이 제 얼굴을 돌려 자신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저를 먼저 봐요.
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그녀가 제게 입 맞췄습니다. 익숙한 키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그녀의 입술이 더 열정적이었고 숨결이 더 뜨거웠습니다. 키스가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어요. 다른 손이 제 등을 쓰다듬는 걸. 메이화였습니다. 언니만 독차지하지 마. 그녀가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메이란이 키스를 멈추고 물러났어요. 둘째, 내 차례야. 메이화가 저를 마주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위험하게 빛났죠. 드디어 그녀가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메이란과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 공격적이고 열렬하고 거침없었어요. 그녀의 입술이 제 입술을, 목을, 쇄골을 탐닉했습니다. 형부님, 맛있어요.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이성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메이란이 제 손을 잡고 있었고 반대편에서는 메이화가 저를 공략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메이주는 오빠. 그녀가 제 뒤로 다가왔습니다. 두 팔로 제 허리를 감싸며 제 등에 몸을 밀착시켰어요. 저도 원해요. 그녀의 숨소리가 제 귓가에 닿았습니다. 세 명의 여자, 세 가지 체온, 세 가지 향기. 모든 감각이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여보, 메이란이 속삭였습니다. 오늘 밤은 모두의 밤이에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지만 이 방 안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습니다. 옷깃이 흐트러지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메이란의 안내로, 메이화의 열정으로, 메이주의 은밀함으로.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되어갔습니다. 촛불은 새벽까지 타올랐고 침대 위에서는 네 개의 그림자가 얽히고 설키며 춤을 췄어요. 금기는 무너졌고 새로운 세계가 열렸습니다. 12부 새로운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저는 세 명의 여자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왼쪽에는 메이란이, 오른쪽에는 메이화가, 그리고 제 가슴팍에는 메이주가 안겨 자고 있었습니다. 세 명 모두 평화로운 표정이었어요. 이게 현실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부에 남은 온기, 침대 위의 흔적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심장의 두근거림이 이것이 현실임을 증명했죠. 메이란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그녀가 미소 지었습니다. 만족스럽고 행복한 미소. 여보,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어요. 그녀가 제 볼에 키스했습니다. 메이화도 깨어났어요. 형부님 아직 안 일어났어요? 그녀가 눈을 비비며 웃었습니다. 어젯밤 정말 좋았어요. 메이주가 제 가슴팔에서 얼굴을 들었습니다. 오빠. 그녀의 눈빛은 어젯밤보다 더 부드러웠어요. 사랑해요. 세 명의 고백. 세 명의 온기. 나도 사랑해. 모두. 제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어느샌가 제 마음속에는 세 명 모두를 위한 자리가 생겨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13부 새로운 일상의 정착. 그 후 몇 주간은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평범한 가족. 하지만 집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죠. 아침에는 보통 메이화가 요리를 담당했어요. 그녀는 가장 활동적이었고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형부님 커피 드릴까요? 고마워 메이화. 점심에는 메이란과 함께 도시락을 싸곤 했어요. 그녀가 한국 회사에 취직했거든요. 저녁에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오늘 메이주 생일이잖아요. 그래, 케이크 준비했어. 저녁에는 네 명이 함께 식사했습니다. 메이주는 주로 차를 준비했어요. 그녀는 조용했지만 섬세하게 모두를 챙겼습니다. 오빠 요즘 피곤해 보여요. 이 차 마시면 좋아요. 고마워 메이주. 밤이 되면 때로는 메이란과 단둘이, 때로는 메이화와, 때로는 메이주와, 그리고 가끔은 모두 함께. 각자의 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메이란과의 밤은 편안하고 깊었어요. 서로를 완전히 이해하는 부부의 시간.
메이화와의 밤은 열정적이고 강렬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새로운 것을 시도했고 저를 놀라게 했죠. 메이주와의 밤은 신비롭고 관능적이었어요. 그녀는 침묵 속에서 더 많은 것을 표현했습니다. 14부 도전과 갈등.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었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첫 번째 문제가 생겼어요. 메이화가 질투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형부님이 요즘 언니랑만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날 밤 그녀가 삐진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전 느껴요. 형부님은 역시 언니를 제일 사랑하는 거죠. 메이화.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모두를 똑같이 사랑해. 하지만 각자가 특별한 거야. 넌 내 방식으로 특별하고. 정말요? 정말이야. 그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그럼 오늘 밤은 저랑만 있어줄 수 있어요? 그래. 그날 밤 저는 메이화에게 온전히 집중했습니다. 그녀의 불안을 달래주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확신시켜 주었어요. 새벽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메이주에게서 왔어요. 오빠,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어느 날 그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테스트기에 두 줄이 나왔어요. 그녀가 제게 테스트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선명한 두 줄. 세상에. 무서워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된다는 게 준비가 안 됐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우리 모두가 있어. 메이란과 메이화도 달려왔습니다. 진짜? 메이주가? 메이란이 기뻐하며 동생을 안았어요. 축하해. 우리 중에 제일 먼저네. 메이화도 울먹였습니다. 나도 아이 갖고 싶어. 너도 곧 가질 거야. 제가 메이화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4명이 오랫동안 껴안고 있었어요. 가족의 의미가 더 명확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15부 사회적 시선. 하지만 외부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형님, 집에 친척분들이 사신대요? 회사 동료가 물었어요. 퇴근길에 집 앞에서 4명이 함께 걷는 걸 봤나 봅니다. 응. 처가 쪽 식구들이.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다들 닮으셨던데요? 자매들이야. 와, 미인 3자매네요. 천안분이 부러워하겠어요. 저는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냥 처가 식구가 함께 사는 걸로 알렸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파트 주민들도 서서히 궁금해했습니다. 304호 남자분, 미인들이랑 사시네요. 엘리베이터에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가족들이에요. 그래요? 부럽네. 집안이 화목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가끔은 불안했어요. 누군가 진실을 알게 되면 어쩌지? 하지만 메이라는 항상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조심할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는. 법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아무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았어요. 그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사랑할 뿐이었습니다. 16부 깊어지는 유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메이주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오빠 아기가 발로 찼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자신의 배에 올려놓았습니다. 정말로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죠. 우리 아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메이화가 옆에서 부러운 듯 바라봤어요. 나도 빨리 임신하고 싶어요. 조급해하지 마. 메이란이 둘째 동생을 안았습니다. 때가 되면 될 거야. 실제로 2달 후 메이화도 임신 소식을 알렸습니다. 형부님, 저도 2줄이에요. 그녀가 뛰어와 제게 안겼습니다. 축하해, 메이화. 키스해줘요. 저는 그녀에게 축하의 키스를 했습니다. 그날 밤 4명은 샴페인 대신 포도 주스를 들고 건배했어요. 우리 가족이 더 커지네요. 메이란이 미소 지었습니다. 곧 아이들 소리로 시끄러워지겠어요. 좋아요. 시끄럽고 떠들썩한 게 좋아요. 메이주가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메이란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사실, 저도 준비하고 있어요. 뭘? 아이. 저도 곧 시도하려고요. 언니로서 동생들만 보내줄 수는 없잖아요. 3명의 아내가 모두 엄마가 된다. 상상만으로도 어지러웠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7부 아버지가 되다. 메이주가 먼저 출산했습니다. 건강한 딸아이. 오빠. 우리 딸이에요. 그녀가 아기를 안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예쁘다. 작고 분홍빛 생명. 저를 닮은 듯한 눈, 메이주를 닮은 듯한 입술. 이름은 소라. 어때요? 바다 소라처럼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아이로 자라라고. 좋아. 소라. 제가 아기의 작은 손가락을 잡았을 때 그 손가락이 제 엄지를 꽉 쥐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버지. 그 무게가 어깨에 실렸습니다. 3달 후 메이화도 출산했습니다. 아들이었어요. 형부님, 아들이에요. 우리 아들.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메이화. 정말 잘했어. 이름. 준우는 어때요? 준거라고 우아하게 자라라고. 완벽해. 준우는 메이화를 닮아 활발했습니다. 첫 울음부터 힘차게 울어댔죠. 그리고 1년 후 메이란도 출산했습니다. 또 다른 딸. 여보. 우리 둘째 딸이에요. 메이란은 지쳐 보였지만 행복해 보였어요. 하윤이는 어때요? 하늘의 운명이라는 뜻으로. 좋아. 하윤이. 하윤이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아기였습니다. 메이란의 성격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 같았어요. 18부 완전한 가족. 3년이 흘렀습니다. 아파트는 이제 좁아서 우리는 교외로 이사했어요. 작은 주택이었지만 마당이 있어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소라야, 천천히. 메이주가 3살짜리 딸을 쫓아갔습니다. 준우, 거기서 내려와. 메이화가 정글짐에 올라간 아들을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윤이는 언제나 얌전하네. 메이란이 2살짜리 딸을 안고 웃었습니다. 저는 잔디밭에 앉아 이 광경을 바라봤어요. 3명의 아내, 3명의 아이들, 그리고 저. 여보. 메이란이 불렀습니다. 사진 찍어요. 4명의 어른과 3명의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그 사진에는 7명의 밝은 미소가 담겼어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